예, 안녕하세요. 저는 2부 학생회장님과 학교별 토론 지정자 학생의 토론 진행을 맡은 계룡고등학교 교사 김국혜입니다. 반갑습니다. 1부에서 학생회장님들이 학교별 학생 생활규정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1년간 학교 생활 또 학생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결과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거에 그야말로 국영수 공부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을 이끌어가던 모습과 최근에 민주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미래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을 키워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특히 리허설 과정에서 주제를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지 않고 이 취지에 맞게 학생회장님들과 토론자 분들과 사전에 찬반 토론에 대한 주제를 수합을 했고요. 그 주제 중에서 찬반이 엇갈리면서 이 자리에서 말 그대로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주제가 나왔지만 최종 선정된 주제는 학교 일과중에 휴대전화를 일과에 수거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토론의 기본 규칙을 말씀을 드리고 그 규칙과 함께 토론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자들께서는 반드시 존대어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표할 때나 상대를 지정해서 찬반을 토론하실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서 어느 분에게 토론하고 의사를 밝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을 할 때에는 사회자의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발표 답변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는 사회자 권한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각 토론자 분들의 이 주제에 대한 찬반 기본 주장과 논거를 들어보는 시간을 차례대로 1분씩 드리고요.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먼저 반대 의견자에게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찬성 주장자에게 다음 반론 기회를 드리면서 토론자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정 토론자의 의견이 교환된 이후에 청중 중에서도 찬성 한 분, 또 반대 한 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최종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학교의 일과중에는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찬반 여부에 대해서 왼쪽 끝에부터 할까요? 용남중학교 토론자부터 본인의 찬반 의견과 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의견은 이제 규정하에 휴대폰을 걷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은 이제 저희의 교육 과정 중에 유용한 교육도구가 될 수도 있으며 위급 상황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위급 상황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며 이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걷지 않는 것이 학생들의 자유를 더욱더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좋습니다. 용남중학교 발표자께서는 세 가지 논거를 동원해서 휴대폰 수거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엄사중학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과 중에 휴대전화 수거에 찬성합니다. 우선 수업 시간 중에 이용 가능성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시 조절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업 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휴대전화 수거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예. 그럴까요? 예, 금암중 의견 발표해 주세요. 예. 우리 금암중학교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휴대폰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근거로는 첫 번째로 휴대폰을 이용한 학습, 두 번째로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결정, 세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반대 의견으로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고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남고등학교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용남고등학교는요, 일가중에 휴대폰 수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학생의 학습권과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휴대폰 수거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 일과 중에 휴대폰을 거둠으로써 그것 또한 이제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고 이게 안 될 경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 될 수 있다고. 예, 좋습니다. 용남고는 휴대폰 수거 찬성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룡고의 기본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계룡고등학교는 휴대폰 수거를 반대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휴대폰은 개인 소지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에 앞에 그런 조명만 것을 좀 가지고 해주세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런 휴대폰을 만약에 수거하거나 하면 이렇게 하면 앞에 잘안 보여요. 그런 생활이 괜찮으세요? 많기 학생들이?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는 수업 자료 검색 기기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거 그런 껐다가 키는데 10분 걸려요. 학생들의 수원중이라. 그런가? 아침에 그런 해줬어요. 수업에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룡고에서는 휴대폰 수거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휴대폰 수거 찬성 학교는 엄사중학교, 용남고 두 개 학교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대쪽으로는 금암중학교, 용남중학교, 계룡고 세 개 학교 이렇게 찬반이 두 팀, 세 팀으로 이렇게 갈려졌습니다. 논거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 논거에 대한 서로 추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쪽에 의견을 주장하신 금암중학교 발표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논거에 대해서 추가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핸드폰을 이용한 학습을 주장했는데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학습을 하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자유 시간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같은 시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학교에선 역사 시간에 핸드폰으로 정보를 찾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핸드폰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판단력을 키우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의 목적은 교육이므로 강제적으로 걷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인데요. 성인은 일터에서 핸드폰을 걷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핸드폰을 걷게 하여 이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일이 있을 때 핸드폰을 통해 알 수 있어 알 권리가 핸드폰을 통해 알 수 없어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금암중학교에서 추가로 말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활용해서 학습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또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휴대폰을 소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강제적인 수거를 하게 되면은 개인의 어떤 판단을 강제하는 그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중학교에서 휴대폰 수거 찬성을 의견을 내주신 엄사 중에서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습 도구 사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학습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저희에게 아직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에 그런 조절 능력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하는 것인데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 학습 도구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게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한 같은 핸드폰을 걷지 않은 친구들과의 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요. 좋습니다. 결국은 휴대폰을 손에 든 학생이 그것을 유익하게 활용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결과로 초래를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휴대폰 수거 찬성을 의견을 내신 용남고에서 수업 방해, 조절 능력 부족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바랍니다. 일단 저희 수업 시간에요. 만약에 핸드폰을 내지 않았을 때 이걸 갖고 있다, 소지하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만약에 도중에 울리게 되면요. 많은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던 도중에 끊기게 됩니다. 흐름이. 그렇게 되면 한 명의 학생이 자신의 자율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인권을 주장하면서 소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 33명, 34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권을 침해받는 거고요.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수업권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저희는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학생들의 소수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다가 다수의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초점으로 보면 수업을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학생 개개인의 조절 능력 부족에서 유래가 된다라는 의견인데 그 특정 학생의 어떤 휴대폰 사용하면서 그것이 주변에 방해를 줬을 때 다른 학생들이 그 환경에 의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된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향을 받아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건가요?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된다는 얘기보다는요. 예. 그 학생 한 학생이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이 침해를 그러니까 그 권리를 침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를 둬서 모든 학생이 좀 더 자기 권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등학교에서 반대 의견을 내주신 계룡고등학교에서는 개인 소지품을 걷는 것이 사생활 침해 요소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학습권 보장 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권 보장보다 개인의 그 사생활 보호가 더 강력하다는 의견인데 그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한다고 해서 일단 규정을 잘 정해놓고 하면은 교권과 학생들의 그런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휴대폰 할 때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소지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매너적으로 해서 금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소지는 허용을 하되 수업 시간 등 휴대폰 활용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는 제한을 두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 생활 규정에 일괄 수건을 하지 않되 수업 시간 등 적발 시 어떤 규정을 넣자는 의견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횟수 제한을 둬가지고 한 번 걸렸을 때는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2번, 3번 되면은 이제 그건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고 학생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예, 용남구에서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대부분 학교에서 수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휴대폰을 쓰다가 수업 시간에 적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그거를 개인의 매너니 자연에 맡겨줄 경우에는 그 횟수가 좀 줄어든다는 보장조차도 없어요. 근데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데 그걸 자유로 풀어주면 더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더 방해받는 경우도 많은 거고 수업권이니 학습권이니 불만이 많은 경우도 많이 생길 거고. 예, 용남구에 현재 휴대폰 일괄 수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통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괄 소지를 수거를 하지 않았을 때 말하자면 학습이 방해되고 수업이 방해되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개고나 아니면 엄사중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반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남중인가요? 네, 용남중에서 그럼. 개개인의 자제력은 이제 학교에서보다 이제 집 각각의 가정에서 배우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할까봐 우려돼서 걷는 것은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므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올바르지 않은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에 대한 신뢰 문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어떤 발달 시기적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청소년기라는 공통점으로 보면 과연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시절에 휴대폰이 주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 차이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참여하신 토론자와 학생회장인 10분이 계시니까 나는 자신에게 국한해서요. 스스로는
휴대폰이 있다 하더라도 학습과 학습 외의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봅시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당연하게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좀 그렇죠. 예. 그럼 네 분은 통제할 수 없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인가요?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네 분은?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학생의 자율권이나 자율의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견해가 좌중에서도 갈리는데, 아마 다수의 학생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그 비율이 한쪽으로 다 쏠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의 학교에서 학생의 전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그 당의 구성원이 휴대폰을 일괄 수거함으로써 자율권이 형성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업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규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신뢰 속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될 때까지, 그런 부작용이 실제 나올 때까지는 스스로를 믿고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고 자기 결정권을 믿어볼 것이냐,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현장의 학생들의 의견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바로 그래서 청중에서 휴대폰 수거해야 한다라는 분과 휴대폰 수거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청중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두 분이 손 들었는데 이쪽 두 번째 줄에 여학생, 안경 낀 여학생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영남고등학교 강유진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워주기에는 아직 중고등학생은 판단력이 낮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자율성은 다른 부분에서 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은 자율학습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자율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이미 지나서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많은 부분에서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 자율성을 키워주고 수거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중에서 휴대폰을 수거해야 한다는 입장의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 수거하면 안 된다, 학생에게 맡겨야 한다, 의견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다 걷어야 합니까? 자, 거두면 안 되지. 반대 의견 쪽, 청중 의견. 자, 김용환, 계룡부의 김용환 학생이 수고해주고 계신데, 휴대폰을 김용환 군은 매일 잘 내시나요? 네. 내시는 것이 당연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규정 때문에 내긴 내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죠? 빨리 학교를 졸업하든지 아니면 이 규정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좌중에 한 분도 없나요? 예, 지금 손든 학생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거두면 안 된다, 의견 말씀해주세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연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거두면 안 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응급 상황, 학생 개개인에게 벌어지는 일과 중에 개별적인 응급 상황에 대해서 각자 휴대폰이 있다면 부모님과 수시 연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충 의견으로 청주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다른, 혹시 그러면 지금 반대쪽의 의견이 소수였고 수거에 찬성하는 청주 의견이 한 분 더 들어볼까요? 수거해야 한다는 쪽에서 아까 발표와 다른 내용을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공평하게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찬반 양론으로 지금 논거를 같이 이렇게 검증을 해서 아까 모두 발언한 내용이 다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쟁점은 좀 전에 얘기했던
과연 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자기 의지로 휴대폰을 손에 쥐었을 때 자습이나 학습에 방해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는 학교의 분위기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학생 회장님들과 토론자께서 단위 학교 학생회에서 내년도 3월에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규정을 만들어 가시면 가장 행복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으로 30초씩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3분 남았기 때문에 각 발언을, 아까 중학교부터 발언했으니까 이번에 고등학교부터 반대 순서로 30초씩 최종 발언 듣겠습니다. 저희 계룡고등학교에서는 거꾸로 교실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다르게 집에서 강의를 보거나 수업을 해와서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토의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토의하고 하는 수업 방식인데 이게 또 저희 고등학생들은 야자하고 밤늦게 학원을 가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쉬는 시간이나 학식을 먹고 남은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휴대폰 수거에 반대했습니다. 예, 학생회장님 앞에 나와서 발표에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청중 분께서 말씀하신 자율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야간 자율학습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자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야간 자율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지금 핸드폰을 걷고 안 걷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걷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핸드폰 다 내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것이 학생들이 어떻게 미치는지 일단 상황을 보고 나서 그 후에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섣불리 학생들이 굉장히 자율성이 없다, 학생들은 이렇게 거둬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 단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에서 핸드폰을 걷지 않는 학급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학급도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학생들의 주체성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핸드폰을 걷지 말고 학생들이 핸드폰을 더욱더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용남고 토론자, 그 다음에 회장님 순서대로 30초씩. 아까 계룡고등학교에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할게요. 일단 몇몇 학생이 안 내는다는 그 이유로 그 걷는 것의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아까 저기 청중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응급 상황에서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에서 콜렉트폰이라는 그런 공중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럼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만 안다면 위급 상황에서 부모님과 연락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학생의 자율권 이런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런 자유를 줘야 된다, 권리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거를 보자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 통해서 학생의 학습권이랑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가 되고 있다면 그거는 그 변화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종 발언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듣고요. 회장님 15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반대 찬성에 반대하고 찬성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을 잘 내지 않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잘 내지 않고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핸드폰을 내지 않으면서 핸드폰을 수거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반대로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의무를 다해야 권리 같은 것도 따라오는 건데 그 핸드폰을 내지도 않았는데 우리 핸드폰 써야 되니까 없애주세요 하는 거는 학교 입장에서도 더 허용이 된다면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염두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기적인 생각이 예, 1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정확히 의견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핸드폰 사용에 대해 제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권 침해라는 소지가 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목적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학교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회장님. 예. 저는 핸드폰 소지에 대해서 걷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끝까지 학생들의 자율성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엄사중 토론자님. 수고에 찬성을 하고요. 예. 일단 인권 얘기 나온 거 반박 좀 해도 되죠? 예. 30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권 침해가 소수의 핸드폰 사용자를 위해서 자유를 주어주는데 그 다른 다수의 학생이 그 핸드폰 사용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그 수업권을 침해를 받는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걸로 인해 그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되니까 결론은 일단 수거를 해야 어느 쪽도 일단 인권 침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회장님. 저는 이미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안 내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아서 안 낸다고 규정을 했을 때 학습 분위기가 더 해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규정으로 핸드폰을 수거하자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용남중학교 토론자님. 네, 저는 이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수업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는 휴대폰을 이제 수업 전에는 무음으로 설정해 놓는다는 이제 그런 규칙으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이제 점차 그 제도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휴대폰을 어떤 상황에 사용해야 되고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저는 수업 방해에 대한 문제는 수업 방해가 되지 않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정 아래 핸드폰을 내지 않고 유용한 학습 도구로 사용하고 응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5개 학교 토론자와 그리고 학생 회장님의 최종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결국은 팽팽한 입장이 맞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모든 생활규정의 결정 주체였다면 최근에 학생 생활규정의 방향은 학생 스스로가 아직은 미숙할지라도 학생 스스로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귀 기울임이 필요한 시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숙할지라도 그런 연습들은 결국 사회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또 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날마다 손에 쥐어 있는 이 휴대폰조차도 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 봄으로써 우리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고민들에 대한 깊은 생각하기, 생각 나눔의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 토론을 준비한 토론자와 또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학교에서 학생복지부장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모두에게 이 공을 돌리고 싶고요. 이 토론자에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이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하게 한번 웃어봅시다.